안녕하세요. 헬스 진행의 양혜선입니다. 국내에서도 신종 인플루엔자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신종플루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사망률은 0.7%밖에 되지 않아 과도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만 급성 폐렴으로 전환됐을 경우 치명적인 위험을 가져올 수도 있으므로 우리 실생활에서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예방의 출발은 손 씻기인데요. 외출하고 돌아왔을 때 가급적 손을 자주 씻어주시고요.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시는 것도 피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손은 구석구석 곳곳에 흐르는 물로 20초 이상 씻어주는 것이 좋다고 하는군요. 그럼 헬스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운동할 때는 노란색 운동복을 입고 발이 시리면 빨간색 양말을 신어라. 빨강에서 보라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색이 다른 파장을 가지고 있는 것은 각기 다른 진동을 통해 다른 에너지를 전달한다는 뜻인데요. 이처럼 색이 지닌 저마다의 다른 에너지를 실생활에서 활용함으로써 더욱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인간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지고 물들이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어떤 색은 기분을 좋게 만들고 어떤 색은 기분을 우울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처럼 색깔이 심신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컬러 테라피라는 용어까지 탄생했는데요. 오늘은 모든 종류의 색채 스펙트럼을 이용해 마음을 안정시키고 병을 치유하는 컬러 테라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곳이 색채연구소라고 하는데 네. 사실 좀 생소하거든요. 네. 어떤 곳인가요? 네, 색채연구소 그러면 일반인들은 좀 거리감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그냥 어떤 색깔을 연구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연구소는 이제 첫 번째로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어떠한 색깔을 활용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조사도 하고요. 네. 또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케팅으로 차원으로서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색깔을 우리가 연구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가전제품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런 데 색깔에 대해서 어떤 색깔을 제안하는가를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또 그래서 환경적으로는 우리가 건축물이죠. 그래서 뭐 건축의 양식에 대해서 간판이라든가 거리의 색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조사하고 리서치해서 비교 분석해서 정말 아름다운 도시의 색깔을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들이 주로 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가전제품 경우에는 어떤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가전제품 그러면 거의 2000년도 초반까지 거의 블랙 색깔이었었어요. 아니면 뭐 실버 색깔. 근데 최근에 들어서는 가전제품이 뭐 핑크 색깔도 있고 뭐 꽃분홍 색깔도 있고 파란 색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소비자들한테 쉽게 적용할 수 있고 자기가 큰 어떤 제품을 사용하지 않지만 조그만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소유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색깔들을 다양하게 만들어내면서 소비자의 심리를 좀 변화도를 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뭐 요즘에 나온 그 냉장고라든가 에어컨 같은 경우에 레드 마케팅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소비자들이 뭐 가전제품이 집안에 있는 가전제품은 백색이다. 뭐 거의 흰색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뭐 와인 색깔도 들어가고 레드 색깔도 들어가고 거기에 또 그림도 들어가고 뭐 어떤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는 블루, 아주 아쿠아 블루라 해서 옅은 그 파란 색깔도 들어가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가전제품에 적용하면서 새로운 자기의 문화 환경을 변화주는 역할 쪽에 이제 색깔들이 조금씩 가전제품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방금 레드 마케팅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빨간색을 사용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얻을 수 있는 심리적인 정서적인 효과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막 빨간 색깔의 레드 마케팅에서 가전제품, 예를 들어서 뭐 냉장고라든가 김치 냉장고 같은 데 빨간 색깔 넣잖아요. 근데 빨간 색깔보다는 약간 검은색이 들어간 와인 색깔이에요. 근데 그게 어떤 느낌을 주냐면 약간 고급스러움, 그다음에 자기만의 소유, 그다음에 감성을 약간 넣어주면서 하나의 가전제품이 아니고 자기가 같이 호흡하고 생활하는 하나의 물체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거죠. 그럴 경우에 이제 레드 마케팅을 넣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심리적으로 좀 활동적이게 좀 움직임이 있고 좀 약간의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거. 그냥 예를 들어서 뭐 보통 일반 가정주부들이 부엌에 들어가서 뭐 요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꾸밀 수 있는 어떤 환경 공간에 약간의 어떤 자극적인 요소로 색깔을 부여하는 겁니다. 환경 말씀하셔서 지금 생각이 났는데
아까 건축이라든지 환경 부분에서도 이제 색채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서울도 지금 디자인 수도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그런 분야가 활발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환경 부분이나 건축 부분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예. 설명해 주세요. 제일 먼저 환경 그림은요, 그린 색깔이 연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운전하고 다니는 경우도 있고, 뭐 지하철 타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상 다리의 색깔의 조명도 다 바뀌기 시작을 했고요. 예, 그쵸? 그럼 88도를 달리면 옆에 거의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아주 그린 색깔을 어떤 물체가 아니고, 그림 색깔이 아니고 자연의 환경 색깔로 인해서 사람들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역할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아주 회색이라든가 갈색이라든가 이런 색깔보다 좀 밝은 색깔로 색채를 계획해서 건축물을 좀 편안하고 보기 좋게 만들고 있습니다. 선생님, 컬러리스트는 그러면 색을 만들고 색을 지정하는 역할만 그렇게 국한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 그런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컬러리스트들, 이런 색채 연구소에서 색깔을 개발할 때 첫 번째가요. 네. 상품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색깔을 만드냐 안 만드냐가 가장 중요해요. 내가 암만 좋은 색깔을 만들어도 그 색깔이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정말 좋은 색깔인데 가격이 맞지 않아서 상품을 못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효율성이 높게 이를 활동할 수 있는 컬러리스트들이라면 정말 가격과 소비자에게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그 제품을 만들어내야지만 연구 개발에서 성과도 있고 전문가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생활에서 표지판이라던가 뭐 각각의 사물들이 또 각각의 색을 갖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있는 건가요? 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상구라든가 어두운 곳에서 빨리 파악을 하기 위해서 보통 색깔 자체 쓰는 것이 초록 색깔을 많이 써요. 네. 흰 바탕에 초록색을 쓰면 어두운 곳에서 잘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위험성을 느낄 때에는 붉은 색깔을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안정성이면서 어린 아이들을 그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는 표지판들 보면요, 노랑 색깔. 그래서 버스도 안전하게 노랑 색깔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길거리의 표지판들도 많이 보면요, 거의 파란 계열을 많이 가요. 먼 시야에서도 정확하게 볼 수 있게끔 파란 색깔로 표지판을 다 바꾸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반드시 표지판이라든가 안정 색깔이라든가 뭔가를 보호할 때는 명시성이라든가 주명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색깔을 계획해서 만듭니다. 이 밖에도 우리가 모르는 색의 힘이 있나요? 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일일이 다 얘기해 드릴 수는 없는데요. 한 예로 네. 우리 수영장 가잖아요. 네. 수영장 가면 수영장물이 어때요? 아주 파랗죠. 그래서 굉장히 시원하게 아주 무게감 없이 굉장히 속도를 높일 수가 있어요. 근데 한 예로 수영장물 색깔이 약간 붉은 계열이라 생각을 해보세요. 예. 세계 1위의 선수라 할지라도 아마 속도감이 굉장히 떨어지고 힘들고 심장에 어떤 데미지가 올 겁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느끼게 될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속도감에 느낄 수 있는 것들도 있고요. 또 우리가 생활하는 데는 색은 삶하고 똑같잖아요. 근데 내가 살고 있는 모든 곳이 색이 없다 생각을 해보세요. 영화의 한 장면 같을 거예요. 거의 무채색이라 하면 아무런 생각과 아무런 의욕과 희망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 생활 속에서 21세기의 이런 감성주의를 중요시하는 시대에는 정말 색이 하나의 생명체라고 보면 됩니다.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무심코 지나갔던 곳곳에서 색깔들이 각각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색이 혹시 인체에 끼치는 영향도 있을까요? 네, 많죠. 네. 인간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느끼는 게 색이래요. 엄마가 어떤 색을 입었는지, 아이가 주로 어떤 색을 보고 자랐는지에 따라서 아이의 생각과 감성이 많이 바뀌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빨간 색깔만 많이 보던 아이는 분명히 즉흥적인 게 있을 거고요. 또 파란 색깔만 보고 자란 아이들은 좀 소심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시각적으로 보는 거고요. 색이라는 것은 인체 영양에서 컬러 테라피라고 그래서요. 인간의 몸을 가운데로 나눴을 적에 배꼽 하단부, 배꼽 밑부터 시작해서 빨주, 노초, 파남보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빛을 받을 때 예를 들어서 전체 빛을 다 받음으로 인해서 모든 자연의 빛 색깔을 받아들이면서 건강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장기근이 나쁘다, 소화가 잘 안 된다, 그러면 노란 색깔과 주황 색깔을 보면서 빨리빨리 장 기능을 운동할 수 있게끔 역할을 해준다든가, 우리가 이제 나이 계신 분들 보면 산에 많이 가잖아요. 수목 이런데. 네.
산소가 많거든요. 그래서 초록 색깔을 보면서 굉장히 심장이 좀 편안해진다든가. 그래서 한 예가 있어요. 사막을 가면 소변이 잘 안 마렵대요. 예, 시각적으로 봤을 때. 근데 산림목을 가면 소변이 많이 마렵대요. 이건 시각적이면서도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목이 안 좋다. 그러면 블루 색깔 스카프를 메고 다니라고 그래요. 빛으로 인해서 목을 좀 편안하게 해준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컬러 테라피에 들어가고요. 또 이제 나이 계시는 분들이 옥을 많이 하고 다니세요. 네. 목걸이에. 그게 초록 색깔이잖아요. 네. 그래서 심장을 좀 편안하게 강화시켜주는 역할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컬러 테라피가 정말 인체 치료 역할을 하는 줄은 몰랐는데 참 재밌군요. 그러면 또 색깔들이 각각 어떻게 정서적으로든지 그런 감정적으로 영향을 끼치는지도 들을 수 있을까요? 네. 근데 이제 이 색깔은 10대하고, 그러니까 우리 그 성장기에 있는 그 아이들하고 장년기나 청소년기를 넘어선 분들하고 색이 미치는 영향이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색의 기본적인 원리, 예를 들어서 10대 전의 아이들한테는 이 색깔들이 하나에 적용하는 영향이 커요. 그래서 뭐 파란색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굉장히 좀 약간 그 소극적이지만 정서적으로 되게 안정돼 있다. 뭐 노란색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굉장히 유머 감각이 있고 타인하고 결합을 잘한다. 핑크색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약간은 우유부단하다. 그래서 여자애들이 뭐 핑크 색깔 좋아한다 그러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굳이 나는 뭐 보라색을 좋아한다. 그러면 얘는 굉장히 아트적인 기질이 있고 감성이 풍부하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색깔을 반대로 보면 예를 들어서 나이가 계신 분이 초록 색깔을 좋아하면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정감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피곤하기 때문에 초록색을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극과 극을 가지고 있는 거죠. 초록 색깔을 좋아하는 사람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정서적이지만 나이가 먹으면서 초록색을 좋아하는 거는 자기가 편안함을 갖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젊은 아이들이 빨간색을 좋아하면 굉장히 즉흥적이지만 또 나이가 계신 분이 빨간색을 좋아할 때는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정열적인 색깔을 좋아할 수 있고요. 이렇게 이제 그 연령대에 따라서 약간의 미치는 영향은 좀 다릅니다. 그러면 이런 색을 좋아한다고 해서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고정적으로 평가를 내릴 수는 없는 거고? 아니죠. 항상 그 색깔을 좋아한다면 어느 정도 평가는 돼요. 예, 근데 뭐 20년, 30년 지나다가 갑자기 다른 색깔이 좋아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때는 자기의 신체적인 리듬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색깔이 다른 색을 좋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항상 노란색을 좋아했는데 어느 날 파란색을 좋아하면 그 사람의 심리 상태나 환경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파란 색깔을 좋아하면 파란 색깔 받아들이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뭐 20년, 30년 나는 블랙만 좋아해. 나는 파랑만 좋아해. 나는 초록색만 좋아해. 뭐 첫 번째는 그런 색을 좋아하는 사람들 상당히 고집이 세겠지. 어떻게 20, 30년 동안 그 색깔만 네.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 색깔에 따라 성격이 정확하게 나눠져 있지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나면 다른 색깔도 좀 좋아할 수 있는 어떤 그 약간의 변화도를 가지고 있는 게 정상적입니다. 선생님께서 연령별로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남자와 여자도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남성분들은요 생각 외로 네. 뭐 검정이나 회색이나 감색이라서 블루 짙은 색깔이 있어요. 뭐 이런 색깔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대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네. 또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제일 우선권이 핑크, 예, 그다음에 뭐 레드, 뭐 그다음에 뭐 아쿠아 블루 이렇게 색깔이 나눠져 있는데요. 사실상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과 입고 다니는 색깔이 틀려요. 네, 여성들도 핑크를 좋아하지만 생활적으로 핑크를 잘 입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핑크를 좋아하지만 검정만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요. 제가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좋아하는 색깔과 즐겨 입는 색깔 약간 환경적으로 다르지만 네. 남성들은 완전히 여성하고 차이는 나와요. 통계적으로. 남성들이 극소수의 빨간색이나 주황색을 좋아하는 남성들이 나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호기심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모든 매사에. 그래서 우리가 뭐 농담으로 이런 얘기예요. 그런 색을 좋아하는 사람, 주황색이나 빨간색과 노란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이성에 관심이 많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여성들이 그런 색깔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냥 활달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여성과 남성의 감성도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타나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는 남성들도 핑크 와이셔츠에 약간 아쿠아 블루 색깔, 그린 색깔, 또 보랏빛 색깔 와이셔츠를 입거든요. 네. 그건 뭐냐면 지금 21세기는 아주 관료주의나 고정적인 색깔을 벗어나서 굉장히 피메일적인, 감성적이고 약간의 여성적인 감성적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색의 수치도 이렇게 조금 바뀌고 있어요. 사실 색이라는 게 저는 미술 작품을 떠올려지거든요. 실생활에서는 어떤 쪽으로 응용 가능한가요? 네.
보통 친구네 집 가보지 않으세요? 네. 어떤 집을 가든지 어떤 사무실 가든지 첫 번째 느끼는 게 그 사람 생활 속의 환경의 컬러예요. 아, 환경의 컬러? 네. 그 사람이 좋아하는 쪽으로 집이 꾸며져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뭐 커튼 색깔이라든가 소파 색깔이라든가 이런 색깔들을 보면서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어떠한 그 정서적인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내 아이라든가 내 가족 중에서 너무 집중력이 뭐 부족하다든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간단하게 그래서 커튼 색깔이라든가 아니면 뭐 시트 커버 색깔 테이블에 있는 어떤 요소의 색깔들을 조금만 바꿔줘도 그 사람들이 계속 자기가 생활하는 적용하는 분야에서 성격이 조금씩 완화시켜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환경에서는 우리가 쿠션 색깔이라든가 뭐 소파 색깔 조금 바꿔줘도 되고요. 아주 더 큰 의미에서는 이제 벽지 색깔 바꿔주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식탁 같은 경우에 그 주방에서 우리 아이가 너무너무 다이어트를 안 하고 살이 너무 많이 찐다. 그러면 그릇 색깔 뭐 블루 색깔이나 초록 색깔이나 보라 색깔 바꿔주면 되거든요. 예, 음식을 맛이 없게 하는 게 아니라 음식을 더 이상 먹지 않게끔 조절시켜주는 기능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흰 그릇은 짠맛을 느끼게 하고 파란색 그릇은 쓴맛을 느끼게 하고 초록 색깔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주방의 색깔이 뭐 노란빛 난다든가 약간 B급이면 달콤함을 느끼게 하거든요. 그러면 위해서 다이어트가 필요 없는 사람은 그런 색깔을 할 수도 있고 테이블보를 바꿀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우리가 식기용품 색깔도 바꿔도 생활의 환경의 색깔이 바뀝니다. 선생님, 그 어떤 한 가지 색을 좋아하면은 안 좋은 점이 또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럼 그런 사람한테 다른 색깔을 선물해 줌으로써 이렇게 보완할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친구하고 사이라든가 형제 사이에 선물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너무 소심하다든지 뭐 혼자만 있고 싶다든가 이럴 경우에 그 사람한테 좀 활동적인 색깔 그래서 뭐 붉은 계열이라든가 아니면 뭐 노란 계열의 색깔이라든가 그러니까 약간의 자극 요소 그 다음에 중후성이 좀 강한 색깔을 주면 조금은 달라지겠죠. 예를 들어서 그리고 그게 전체적으로 본인이 매일 본다고 생각했을 때 그것도 하나의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뭐 항상 자기가 결정을 못하고 결정력이 부족하고 이런 분들한테는 예를 들어서 뭐 파란 색깔이라든가 초록 색깔 짙은 초록 색깔이라든가 이런 색깔을 줌으로 인해서 좀 더 자기가 좀 결정력을 느낄 수 있고 판단력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 좀 우울해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우울한 사람한테는 어떤 색깔이 좋을까요? 네, 우울한 사람 그러면 제일 먼저 통계 수치 중에서 부드러운 색깔이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색깔에서 약간 원색을 벗어난 부드러운 색깔을 줘야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뭐 핑크 색깔이 굉장히 우울함을 좀 벗어나는 치유를 가지고 있대요. 감성적으로. 그 다음에 옅은 노랑 색깔, 그 다음에 아쿠아 블루라 그래가지고요. 약간 초록 색깔과 블루 색깔이 섞여 있는 그런 색깔을 주면 굉장히 우울함을 조금은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네. 10대 여성이 좋아하는 핑크색과 20대 여성이 좋아하는 핑크색은 어떻게 좀 다를까요? 네, 10대가 핑크를 다 좋아해요. 네. 그래서 핑크가 들어간 상품이 다 팔려요. 사실상 뭐 조그만 아이들이 가지고 다니는 소품 같은 게 거의 핑크가 많고 또 첫 번째 핑크를 많이 골라요. 근데 이 핑크는 굉장히 여성스러움, 사랑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트 그러면 빨간 색깔 핑크를 연상을 해요. 근데 20대가 돼서도 계속 핑크를 어느 날 갑자기 좋아한다면 그만큼 사랑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내가 약간의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핑크를 좋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좀 나이 많이 드신 분들 보면 꽃분홍 얘기를 많이 하죠. 네. 그래서 꽃분홍을 좋아한다 이 얘기인데 그건 뭐냐면 나이가 더 드실수록 핑크를 좋아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그 다음에는 사랑이 아니라 에너지, 자기의 표현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꽃분홍 좋아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 빨강 색깔도 좋아하지만 파랑을 좋아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여자아이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파랑 색깔은 남자 아이한테 옷을 주고 핑크 색깔은 여자한테 옷을 주고 했었어요. 근데 남성들이 10대에서 파랑을 좋아해서 자기는 40대, 50대까지 파랑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상 갑자기 파랑을 좋아한다면 뭔가는 조금 안정적인 거에 필요한 거 어떤 전환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이제 파랑 색깔을 좋아할 때 이분이 굉장히 생각이 많구나. 그래서 파랑 색깔과 그린 색깔을 같이 주면 훨씬 더 편안함을 줄 수 있습니다. 와, 정말 색에 이렇게 많은 뒷이야기가 있는 줄은 오늘 처음 알았는데 정말 더 재밌어지는 것 같거든요. 시청자 질문 들어왔는데요. 질문 확인하시죠. 색이 성격을 반영한다고 했는데 좋아하는 색깔이 다르면 성격이 다른 건가요?
사람마다 좋아하는 색이 다른데 좋아하는 색이 달라지면 그 성향도 달라지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대답해 주세요. 네, 사람마다 다 똑같은 색을 좋아할 수는 없죠. 네. 그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뭐 빨강색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예를 들어서 그린색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회색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 색깔에 따라서는 반드시 그 성격과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어느 날 예를 들어서 다른 색깔을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 사람의 약간의 환경이나 성격이 변화됐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여적지 파란색을 좋아했는데 그럼 파란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단지 굉장히 신뢰도가 높고 성실하면서 약간 내성적이고 굉장히 까다롭냐? 그럼 사실 통계적으로는 거의 70% 이상은 맞지만 나머지 30%는 맞지 않는다고 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소울 컬러라고 그래서 자기가 어렸을 때 봤던 색깔을 그냥 무의식중에 그 색을 좋아해서 그 사람의 성격이 마치 그렇다고 볼 수는 있거든요. 근데 어느 측면에서는 반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저는 평소에 색에 좀 관심이 있는데요. 컬러 테라피를 혼자 집에서 독학해서 활용하는 게 가능한가요? 네, 미술 전공자가 아닌데 색에 대한 공부를 통해서 색채 심리 치료라든지 이렇게 실생활에 응용이 가능한지요? 라는 질문이거든요. 네. 가능은 하다고 볼 수가 있지만 물론 전문가가 아니지만 생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한 가지 색상, 예를 들어서 뭐 노란 색깔에 굉장히 집착이 많으면 노란 색깔 다음에 어떤 색깔이 좋은가를 한 번 정도 생각하셔서 그 노란색 다음의 색깔까지 같이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노란 색깔을 좋아하지만 노란색의 다음에 이래서 흰색을 좋아한다. 그러면 흰색과 노란 색깔을 같이 중화시켜서 보면 조금 더 변화도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색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이 이런 수업들을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전공자나 비전공자나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컬러리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아주 기본적인 지식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누구나 색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시청자께 당부의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그 색에 대해서 첫 번째 고정관념을 버리라는 거죠. 우리가 색에 대해서 특성이나 성격을 다 얘기를 했었지만 사실상으로 모든 생활에 모든 색깔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의 색깔이 750만 가지라고 얘기를 해요.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색깔을 일일이 몇 가지를 이렇게 선정을 하잖아요. 뭐 30가지, 50가지.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그 유럽에서 이루어지는 그 색칠 교육에 보면요. 색깔명도 잘 안 가르쳐 줘요. 예를 들어서 빨간색을 갖고 와라 그러면 누구나 다 다른 빨강을 갖고 와요. 알려준 빨강이 그 색이 빨강이라 생각을 하고 파란색을 갖고 오라면 또 다 다른 파랑을 갖고 오면서 이게 파랑의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빨강, 파랑, 노랑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계열, 빨간 계열의 어떤 색깔의 톤이 다양하게 있는지. 그래서 파랑 색깔만 해도 수십만 가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색에 대해서 나는 파랑이 싫어라기보다는 파랑의 어떤 톤은 좋고 어떤 계열은 싫고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하나의 생명체다라는 말이 참 와닿고요. 오늘 말씀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네. 최근 잇몸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건강한 잇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비해 당뇨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잇몸 질환을 치료하지 않고 계속 방치해뒀을 경우에 이 만병의 근원이자 평생의 관리가 필요한 당뇨까지 걸리기 쉽다는 얘기인데요. 그렇다면 이 잇몸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적어도 1년에 한 번 이상은 치과를 방문해서 구강 상태를 점검합니다. 둘째, 식후 5분 이내에 양치질을 꼭 해주셔야 하고요. 셋째, 양치질을 할 때에는 올바른 방법으로 치아 하나하나를 구석구석 깨끗이 닦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잇몸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이 당뇨까지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 모두 아셨죠?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더욱더 건강한 소식 들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건강에 관한 모든 궁금한 사항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 전문의와의 자세한 상담이 이어집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뵐게요. 여러분 건강하세요.